저는 그날 밤 무대 위에서 죽을 뻔했습니다. 제 친딸이 저를 죽이려고 했거든요.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이건 실화예요. 그 일이 시작된 건 한 달 전이었습니다. 저는 박민자, 올해 72살이에요. 부산 남포동에서 평생 성악 교습소를 운영했습니다. 작은 교습소였지만 제 자랑이었어요. 딸 수진이는 38살입니다. 어릴 때부터 목소리가 예뻤어요. 저는 수진이가 성악가가 되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다른 길을 택했죠. 엄마, 저는 사업을 하고 싶어요. 수진이는 25에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웨딩홀 사업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잘 됐습니다. 매출도 좋고 신랑 신부들이 줄을 섰죠. 그런데 작년부터 연락이 뜸해졌어요. 전화해도 바쁘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수진이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저 특별한 공연 준비하고 있어요. 엄마가 꼭 와야 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급하고 절박했습니다. 무슨 공연인데? 엄마를 위한 감사 공연이에요. 제가 엄마한테 못한 게 너무 많잖아요. 이번 기회에 보답하고 싶어서요. 딸이 저를 위한 공연을 준다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갈게. 정말요? 와, 엄마 최고예요. 꼭 와야 해요. 약속. 전화를 끊고 나서도 기분이 좋았어요. 딸이 드디어 저를 생각해 주는구나 싶었거든요. 일주일 뒤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화려한 금색 봉투였어요. 안에는 고급스러운 초대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께 드리는 특별한 선물. 날짜 이번 주 토요일 오후 7시. 장소 서울 강남 아트센터 소극장.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초대장 뒷면에 작은 글씨로 이런 게 적혀 있었거든요. 출연자는 공연 1시간 전 도착 필수. 분장 및 의상, 피팅 진행. 출연자라니. 저를 관객으로 초대한 게 아니라 출연자로 초대한 거였어요. 당황스러웠습니다. 수진이한테 전화를 걸었죠. 수진아, 이 초대장에 출연자라고 되어 있는데. 아, 깜빡했네요. 엄마가 무대에서 한 곡 불러주셨으면 해서요. 옛날처럼요. 갑자기 그런 걸 왜? 엄마, 제발요. 이번이 마지막일지도 몰라요. 마지막이라는 말이 묘하게 걸렸어요. 하지만 딸의 부탁을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알았어. 엄마가 해볼게. 고마워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그 진실은 마지막에 드러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토요일 오후 6시. 서울 강남의 아트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큰 건물이었어요. 수진이가 이런 곳에서 공연을 한다니 기특했습니다. 로비에서 수진이가 저를 맞았어요. 엄마, 오셨네요. 딸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기쁜 것 같으면서도 뭔가 어색했어요. 눈빛도 평소와 달랐고요. 수진아, 너 괜찮니? 안색이 별로 안 좋은데. 아니에요. 너무 흥분해서 그래요. 엄마, 빨리 분장실로 가요. 수진이가 제 팔을 잡고 끌었습니다. 악력이 생각보다 강했어요. 분장실은 지하 1층에 있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점점 으스스했어요. 조명도 어둡고 사람도 별로 없었거든요. 여기 사람이 참 없네. 아, 아직 일찍이라서요. 곧 많이 올 거예요. 분장실 문을 열었는데
순간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책상 위에 주사기가 놓여 있었거든요.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였어요. 옆에는 알 수 없는 약병들도 있었고요. 수진아, 이게 뭐야? 아, 그거요? 공연 전 컨디션 관리용이에요. 요즘 연예인들 다 맞는 거라고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확실했습니다. 엄마, 여기 앉으세요. 분장 도우미가 곧 올 거예요. 의자에 앉아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거울 앞에 놓인 화장품들도 이상했어요. 너무 진했거든요. 마치 시체 분장용 같았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나이는 30 정도,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분장 담당 김태호입니다. 인사는 정중했지만 눈빛이 차갑더라고요. 수진이랑 시선을 주고받는 모습도 수상했고요. 태호야, 우리 엄마 예쁘게 분장해 줘. 네, 그럼요. 걱정 마세요. 태호가 화장품을 만지작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손이 자꾸 주사기 쪽으로 향했습니다. 실례지만 주사기는 왜 필요한 거죠? 아, 비타민 주사예요. 무대 체력을 위해서요. 거짓말인 게 분명했어요. 제가 성악을 가르치면서 수많은 공연을 봤는데 비타민 주사 맞는 가수는 본 적이 없거든요. 전 주사 안 맞겠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갑자기 큰 소리를 냈어요. 그러더니 금세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죠. 죄송해요. 너무 예민해져서. 엄마가 싫으시면 안 맞으셔도 돼요. 하지만 딸의 눈에서 실망감이 보였습니다. 아니, 실망을 넘어서 뭔가 절망적인 표정이었어요. 태호가 분장을 시작했습니다. 파운데이션을 바르는데 색깔이 너무 창백했어요. 좀 더 자연스러운 색으로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창백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마치 유령 같았습니다. 그때 수진이 휴대폰을 보더니 급하게 말했어요. 엄마,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준비할 게 있어서요. 지금, 금방 올게요. 수진이가 후다닥 나가버렸습니다. 분장실에는 저와 태호만 남았어요. 태호가 말없이 분장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주사기를 쳐다보더라고요. 손도 미세하게 떨렸고요. 분위기가 너무 어색해서 말을 걸어봤어요. 태호 씨, 이런 일 오래 하셨어요? 아니요. 얼마 안 됐어요. 수진이랑은 어떻게 알게 되셨고요? 그냥 일로 알게 됐어요. 대답이 성의 없었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게 확실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는데 받아봤습니다. 여보세요? 선생님, 저 이준호예요. 기억하세요? 준호라고요? 제 제자 중에 이준호가 있었는데. 어머, 준호야, 어떻게 내 번호를 알았니? 선생님, 지금 어디 계세요? 위험해요. 갑자기 위험하다니.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준호야, 무슨 소리야? 무슨 위험? 전화 너머로 준호의 숨소리가 거칠게 들렸어요. 마치 뛰어온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 수진 씨, 조심하세요. 정말 위험해요. 우리 수진이를? 태호가 제 통화를 의식하며 귀를 기울였어요. 뭔가 불길했습니다. 선생님, 화장실에 가신다고 하고 밖으로 나오세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알았어.
전화를 끊고 태호에게 말했어요. 실례합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지금요? 분장이 거의 끝났는데. 금방 올게요. 서둘러 분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준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5년 만에 보는 제자였는데 얼굴이 심각했어요. 준호야. 선생님, 조용히 해주세요. 준호가 저를 구석진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준호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선생님, 수진 씨가 지금 큰 빚을 졌어요. 웨딩홀 사업 실패로 10억이 넘는 빚을요. 뭐라고?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10억이라니. 그런데 더 심각한 게 있어요. 수진 씨가 선생님 명의로 보험을 들었어요. 거액의 생명보험을요. 보험을? 네. 그것도 수익자가 수진 씨로 되어 있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딸이 제 명의로 생명보험을? 준호야, 너 어떻게 이런 걸 알았니? 제가 보험회사에서 일하거든요. 우연히 선생님 명의 보험 계약서를 봤는데 서명이 위조된 것 같더라고요. 서명 위조까지. 딸이 정말로 그런 일을?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공연을 여는 거야? 준호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선생님, 이것 좀 보세요. 화면에는 뉴스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웨딩홀 사업가 박수진, 사업 실패로 거액 손실. 채권자들 독촉에 시달려. 기사를 읽는데 손이 덜덜 떨렸어요. 선생님, 수진 씨가 오늘 무대에서 선생님께 무슨 약물을 투여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약물. 분장실에 있던 주사기 말이에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게 강력한 진정제더라고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창백한 분장. 무대에서의 갑작스러운 사고. 거액의 생명보험. 딸이 저를 죽이려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안 돼. 그럴 리 없어. 수진이는 내 딸이야. 선생님,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야 해요. 하지만 믿고 싶지 않았어요. 아무리 돈이 급해도 친엄마를?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엄마, 거기서 뭐 하세요? 수진이었어요. 언제부터 거기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표정이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수진아, 엄마, 누구랑 얘기하고 계셨어요? 준호가 제 뒤로 숨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엄마, 이제 무대에 올라가실 시간이에요. 가시죠. 수진이가 제 팔을 강하게 잡았습니다. 소나귀에 힘이 너무 들어가 있었어요. 수진아, 아파. 죄송해요. 너무 긴장해서. 하지만 여전히 꽉 잡고 있었어요. 그때 준호가 갑자기 뛰쳐나왔습니다. 수진 씨, 그만하세요. 너는 누구야? 박민자 선생님의 제자 이준호입니다. 선생님을 해치려 하지 마세요. 수진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평소 예쁘던 딸의 얼굴이 무섭게 변했습니다. 해친다니, 무슨 소리야? 내가 우리 엄마를. 그럼 왜 분장실에 진정제가 있는 거죠? 그게 뭔 상관이야? 수진이가 소리를 지르자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엄마, 가요. 무대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진아, 엄마 말 좀 들어봐. 싫어요. 가야 한다고요. 딸이 저를 끌고 가려고 했어요. 그때 준호가 제 다른 쪽 팔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안 돼요. 놔라고. 수진이가 준호를 밀쳤어요. 준호가 벽에 부딪혔습니다. 수진아, 그만해. 엄마, 제발 협조해 주세요.
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그 눈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결국 수진이에게 끌려서 무대 뒤로 왔습니다. 준호는 경비원들에게 제지당해 따라오지 못했어요. 무대 뒤에서 관객석이 보였습니다. 생각보다 사람이 많았어요. 100명 정도는 되어 보였습니다. 수진아, 저 사람들이 누구야? 엄마를 응원하러 온 분들이에요. 하지만 관객들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뭔가 어색하고 불편해 보였거든요. 마치 억지로 온 것 같았습니다. 그때 태호가 다가왔어요. 손에는 아까 그 주사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박민자 선생님, 무대 올라가시기 전에 컨디션 조절 주사 맞으시죠? 안 맞겠다고 했잖아요. 선생님, 꼭 필요해요. 무대에서 쓰러지시면 어떻게 해요? 수진이도 거들었어요. 엄마, 제발 맞아주세요. 저 정말 걱정돼요. 하지만 딸의 걱정이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싫다고 했어. 제가 큰 소리를 내자 주변 스태프들이 쳐다봤습니다. 엄마,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수진이가 제 귀에 속삭였어요. 조용히 하지 않으면 저기 있는 사람들한테 엄마가 치매라고 말할 거예요. 치매라고? 딸이 정말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수진아, 너, 엄마, 선택하세요. 조용히 주사 맞고 무대에 올라가거나 아니면 치매 환자로 끌려나가거나. 딸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이게 정말 제가 낳아 기른 딸인가 싶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는데 갑자기 관객석에서 소동이 일어났어요. 경찰입니다. 모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지 마세요. 경찰이라고요? 어떻게 된 일인지 경찰들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수진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상하네. 경찰이 왜? 그때 준호가 경찰관들과 함께 무대 뒤로 올라왔어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준호야. 경찰관이 수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박수진 씨죠. 보험 사기 및 살인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뭐라고요? 살인 미수. 수진이가 소리쳤어요. 저는 우리 엄마를 위한 공연을 준비한 것뿐이에요. 그럼 이 진정제는 뭡니까? 경찰이 태호가 들고 있던 주사기를 가져갔어요. 이건 비타민 주사라고요. 감정 결과 이 약물은 과다 투여 시 심정지를 일으킬 수 있는 강력한 진정제입니다. 심정질환이 정말로 딸이 저를 죽이려고 했구나. 다리가 풀려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준호가 얼른 저를 붙잡았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수진이가 제게 달려왔어요. 엄마, 이건 오해예요. 저는 정말로 엄마를 위해서. 당신은 엄마가 아니야. 제가 말했어요. 내 딸은 절대로 엄마를 해치지 않아. 당신은 돈 때문에 미쳐버린 괴물이야.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수진이가 울먹였지만 이미 늦었어요. 수진이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박수진, 당신은 묵비권을 가질 권리가 있으며. 수갑이 채워지는 딸을 보니 복잡했어요. 미워야 하는데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제 딸인데. 수진이가 끌려나가면서 저를 돌아봤어요. 엄마, 저는 정말로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경찰이 입을 막았거든요. 관객들이 웅성거리며 하나둘 빠져나갔어요. 무대 위에는 저와 준호, 그리고 몇 명의 경찰만 남았습니다. 준호야, 고마워. 선생님, 괜찮으세요?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때요? 몸은 괜찮았지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딸이 저를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진이는 재판을 기다리며 구치소에 있어요. 한 번도 면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딸을 마주볼 용기가 없었거든요. 부산 집으로 돌아왔는데 모든 게 예전 같지 않았어요. 성악 교습소도 문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가르칠 마음이 생기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준호가 부산까지 찾아왔어요. 선생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래. 들어와. 준호가 케이크를 들고 왔더라고요. 오늘이 선생님 생신이잖아요. 깜빡했네요. 오늘이 제 생일이었어요. 73이 됐습니다. 이런 걸 왜 샀어? 돈 아까운데. 선생님 혼자 있으시면 안 돼요. 사람은 사람과 함께 살아야 하는 거예요. 준호가 케이크에 초를 꽂아줬어요. 73개는 너무 많으니까 7개만요. 소원 빌어보세요. 무슨 소원을 빌까요? 딸이 착해지길? 아니면 제가 건강하길? 잠깐 생각하다가 이런 소원을 빌었어요. 앞으로 남은 인생 후회하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 촛불을 불었어요. 선생님, 소원이 뭐예요? 비밀이야. 케이크를 나눠 먹으면서 준호가 말했어요. 선생님, 교습소 다시 여실 생각 없어요? 이제 나이도 많은데 뭘. 나이가 많으면 어때요? 선생님 목소리 지도는 정말 최고였는데. 그러고 보니 성악을 가르치던 시절이 그리워지더라고요. 아이들이 처음엔 음치였다가 점점 늘어가는 모습을 보는 게 좋았거든요. 준호야, 너는 왜 성악을 포기했니? 포기한 게 아니라 잠깐 쉬는 거예요. 언젠가 다시 할 거예요. 그래, 그럼 엄마가 다시 가르쳐 줄게. 정말요? 준호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날부터 준호가 매주 부산에 내려왔습니다. 성악 레슨을 받으러요. 소규모지만 교습소도 다시 열었어요. 어느 날 준호가 물어봤어요. 선생님, 수진 씨한테 화나지 않으세요? 화가 나긴 하지. 하지만 그보다는 안타까워. 안타까워요. 수진이도 결국은 피해자야. 돈에 눈이 멀어서 자기도 모르게 그런 일을 저질렀을 거야. 사실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친엄마를 해치려고 할 수 있는지. 하지만 미워하면 제 마음만 아프더라고요. 선생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뭐가? 용서할 수 있다는 게요. 용서라기보다는 내려놓는 거야. 미워하고 원망하며 살면 내 인생만 불행해지잖아. 요즘은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물론 가끔은 수진이 생각에 눈물이 나기도 해요. 그래도 살아야죠. 어제는 새로운 학생이 왔어요. 6살 꼬마 아이였는데 목소리가 정말 예뻤어요. 그 아이를 보니까 어린 수진이 생각이 났습니다. 선생님, 저도 가수 될 수 있어요? 물론이지. 열심히 연습하면 뭐든 될 수 있어. 아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을 보니까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사람은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가장 큰 배신을 당해도 다시 사람을 믿게 되더라고요. 준호 같은 고마운 제자도 있고 새로운 학생들도 만나고요. 지난주에는 변호사가 연락을 왔어요. 수진이가 면회를 신청했다고요. 아직은 만날 준비가 안 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만나야겠죠. 그래도 제 딸이니까요. 그때 가서 수진이에게 이렇게 말해줄 거예요. 엄마는 너를 미워하지 않는다.
다만 다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요. 준호가 오늘도 레슨을 받으러 왔어요. 선생님, 오늘은 뭘 배울까요? 오늘은 마음을 담아서 부르는 법을 가르쳐 줄게. 마음을 담아서요? 그래. 기교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진심이야. 진심이 담긴 노래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거든.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피아노 앞에 앉아서 건반을 눌렀어요. 오랜만에 듣는 피아노 소리가 아름다웠습니다. 준호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처음보다 훨씬 늘었더라고요. 마음을 담아서 부르니까 더 감동적이었어요. 참 잘한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노력 덕분이지. 레슨이 끝나고 준호가 말했어요. 선생님, 언제 한번 작은 발표회 열어보는 건 어때요? 학생들이랑 같이요. 발표회? 네. 선생님이 무대에 서시는 모습도 보고 싶고요. 무대라는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날 일이 생각났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설레더라고요. 그래, 한번 해보자. 정말요? 응. 이번에는 정말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 보자. 준호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생각해 봤어요.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뀔 줄 누가 알았을까요? 딸에게 배신당하고 죽을 뻔하고.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알게 됐어요. 가족보다도 중요한 건 나 자신이에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고,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 73이지만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기대돼요. 더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음악의 기쁨을 전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 수진이가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그때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그게 엄마의 마음이거든요. 오늘도 창문을 열고 바다를 바라봤어요. 파도 소리가 평화로웠습니다. 이제는 무대 위에서가 아니라 제 인생 무대에서 주인공이 되어 살아가고 싶어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요. 그게 73세 새롭게 깨달은 인생의 진리입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소중한 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